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제는 당당히 말하며 살기로 했다입니다. 정말 독특한 듀오예요. 말하기 전까진 어떤 관계일지 짐작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어떤 관계세요? 하지만 강연 뒤에는 정말 좋았어요 라고 한다네요.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책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이제는 당당히 말하며 살기로 했다. 이소나, 이옥재, 지음. 출판사 좋은 땅. 3번. 장애인권도 아니야. 노인인권은 더 아니야. 계속되는 시도와 도전, 그리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듭 맛보는 실패에 진짜 안 되는 건가? 머릿속에 자꾸만 포기라는 단어가 들락거렸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사람이 참 간사하다는 말을 하나보다. 처음 짝꿍님에게 장애인권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제안을 마음먹을 때만 해도 분명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과정만으로도 더없이 값진 소득이 될 거라고 했으면서 이제와 발길을 돌리려고 보니 왠지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 체력이 아까웠다. 아니 그보다도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꿈같은 일이긴 하지만 꿈이 아닌 엄연한 현실에 이미 한번 나란히 경험한 출강의 기회는 어쩐지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의 신호인 것만 같아 애가 탔다. 그렇다고 그 느낌만으로 벌써 몇 달째 진전이 없이 하고 있는 나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자니 이젠 정말 지친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갈팡질팡 무어라 딱 결단을 내리지도 못한 채 극심한 내적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던 순간 카톡. 수천 번의 들숨 날숨으로만 가득 찼던 정막을 깨는 한 통의 메시지 수신음이 들렸다. 참여자 모집, 중증장애인, 비장애인, 협업 강사. 또 뭐야. 말했다시피 이 무렵에 나는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지닌 단체에는 죄다 가입을 하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일단은 뭐 하나라도 포착되는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때였기에 그에 따른 약간의 귀찮음이 수반되었는데 그 귀찮음이란 바로 단순 광고를 포함한 각 단체의 갖가지 홍보 메시지들을 나의 어떠한 필터링이나 선택적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100% 수신하게 되었다는 거다. 물론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지. 이러한 특권 덕분에 나의 수동적인 수집력으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를 갖고 열람한 그 문서들은 필요함보다 불필요함의 비중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기에 이번 역시 그런 맥락 중 하나일 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동동동동 내용이 뭐가 됐든 일단 그 메시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떠있을 스마트폰 상태 표시줄 속 알림이 신경 쓰여 대충 빨리 클릭하고 삭제를 해버리려던 찰나였다. 잠깐만, 이건 뭐지? 협업, 장애인, 비장애인? 터치스크린을 지그시 누른 내 손가락 사이로 언뜻 비추는 어딘가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 다시 한번 나의 눈을 잡아 끌었다. 협업?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그 협업? 지금껏 봐왔던 수십 개의 모집 공고글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익숙한 듯 익숙치 않은 단어들의 배열에 어안이 벙벙해진 나는 서둘러 국어사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헐, 맞단다. 내가 아는 그 협업의 뜻이 맞단다. 그러니까 무려 누구나 모두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함께 협력할 강사의 양성 과정을 개최하고 그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거다. 게다가 이런 어마무시한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최기관 역시 불과 몇 달 전 또다시 맨땅에 헤딩을 하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이런저런 문의를 하기까지 했던 곳 중 한 군데였으니 이보다 더한 믿음직스러움이 또 어디 있겠는가. 비로소 모든 상황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고 나니 눈물이 났다. 물론 여전히 아직 뭐가 되기도 전에 설레발이라는 건 잘 알지만 처음 우리 두 사람이 장애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어쩐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싶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나의 이상을 현실에서 마주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겐 이미 위로였고 치유였다. 그렇게 훔쳐내던 한 줄기 눈물이 통곡이 되어서 혼자서 흐느끼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생각해보니 이렇게 울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상이 어떻다 현실이 어떻다 한들 일단은 늘상 붙어 있다가 오랜만에 떨어져 있는 짝꿍님이 수락을 해야 협업을 하든 협력을 하든 다시 뭐라도 도전을 해볼 일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민망했다. 여태까지 뭘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이미 2번의 도전에 2번의 실패와도 같은 결과를 이뤄냈는데 또 뭔가를 그것도 다시 공부부터 하자고 하면 나부터도 신물이 날 것 같았다. 아 미치겠네. 이번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지 이번만큼은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은 벌써 몇 번째 키패드 속 숫자들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평소 짝꿍님을 대하던 나답지 않게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또 하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하지만 결국 내 식대로 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어 보였다. 에라 모르겠다. 3~4번이라고 하지 뭐. 3~4번. 그래 3~4번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 아이고야 나도 참 노인 인권 강사 양성 과정에서의 끝을 선언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를 못 참고 다시 또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꼴이라니. 아무래도 어려서 안 한 공부복이 늙음하게 와장창 터진 모양이다. 모쪼록 3~4번이라는 짝꿍이의 꼬임에 넘어가 또 한 번.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진짜 마지막이라는 일념하에 하게 된 3번째 도전은 바로 중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으로 파트너가 되어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라는 중증 장애인, 비장애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협업 강사 양성 교육 과정이었다. 진짜 그런 양성 과정이 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아니 근데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몇 주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짝꿍이의 호들갑 섞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 믿을 수가 없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직업군의 시초라는 핵심 가치 아래 누구나라는 모집 공고상의 텍스트는 그냥 잘 포장된 예쁜 포장지였을 뿐 오로지 비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질문 한 번, 대답 한 번에 자유롭지 못했던 때가 불과 몇 개월 전 일인데 이건 뭐 세기가 바뀐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급반전의 전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나온 짧은 시간 동안 보고 겪은 일, 보고 들은 말들이 그리 적은 양은 아니어서인지 사실 신청한 교육의 첫 수강이 되어 교육이 진행될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마음 한편 끊임없이 생산되었던 설마의 개수는 가히 셀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도착한 교육 장소. 그런데 누구나라는 모집 글귀가 애석하게도 비장애인이라곤 나를 포함해 딸랑 2명뿐이던 몇 달 전의 첫 도전.
장애인권 강사 양성과정 교육대와는 달리 수강생으로 모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 보였다. 진짜 협업에 중점을 둔 강사 양성과정이 맞긴 맞나 보다. 웃음이 났다. 비록 협업 교육 형태의 인정 범위는 모든 장애인권 교육이 아닌 2018년 5월 29일부로 연 1회 1시간을 기준하여 법정 의무 교육의 추가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된 사업체 내 직장인 대상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한해서라지만 뭐가 됐든 일단은 짝꿍이의 바람과 소망 그리고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교육과정 개설 자체가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주 4회 총 3주간의 일정. 그 시간 동안 짝꿍이의 의지는 실로 대단했다. 이번에야말로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징조라고 우리 두 사람에게 찾아온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협업 교육이란 형태의 양성 과정이 생긴 것 자체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라고. 3주간의 일정 내내 귀에서 피가 날 만큼, 옆에서 듣고 있는 내가 그 레퍼토리를 다 외울 만큼 대내고 또 곱씹으며 평소에 몇 배로 주입시키던 그 비장함은 결국 모든 교육과정의 종료와 동시에 시연을 며칠 앞둔 짝꿍이를 응급실로 몰고 가는 과도한 열정이 되어 주었으니 말이다. 야, 이럴 거면 기업 대상 양성 과정은 그냥 포기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네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까지 우겨서 할 일이냐? 응급실에 동행했던 날 급한 대로 영양수액을 한 대 맞고 와서도 여전히 해롱해롱. 좀채 회복세를 찾아가지 못하는 짝꿍이의 모습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폭풍 잔소리를 늘어놓긴 했지만 그런 짝꿍이의 영향 덕분이었을까? 지금 와서 이때의 시간을 다시 추억할 때면 아직도 와, 그때는 정말 피토할 만큼 힘들었지. 대단했어.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나 역시 힘겨움 속 혼신을 다하던 3주였다. 그렇게 또 한 번 펼쳐진 고군분투 속에서도 무사히 모든 과정에 대한 이수를 하고 나니 찾아온 대망의 참여자 시연 당일.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특성상 교육의 내용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이어간 15분가량의 시연을 끝내고 나니 나와 짝꿍이를 번갈아가며 곧바로 심사위원들의 질문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소나 씨는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와 비교했을 때 말도 너무 잘하고 이 정도면 혼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협업 형태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역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만 믿는다. 협업 강사 양성 과정에서는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어김없이 당사자 우선주의가 내포된 질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일찌감치 탈락의 쓴 잔을 마실 채비를 하고 있었던 그때 옆자리 쟁쟁한 짝꿍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물론 그 당시 짝꿍이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해야 할 자리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짤막했던 짝꿍이와의 1차 면담 후 이제 내 차례. 앉아있던 3명 중 한 명의 심사위원이 물었다. 이옥재 씨께서는 왜 장애인과 협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러닝메이트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러닝메이트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간인데 지금 5분이나 일찍 끝나버린 것 아시나요? 예정된 시연 순서가 변경되며 있었던 약간의 혼선 탓입니다. 현장에서의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던져진 즉석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답했던 각자의 대답들이 다소 만족스러웠던 걸까? 몇 초간의 침묵 후 다시 입을 연 한 심사위원이 이번에는 우리 두 사람을 향해 묻는다. 두 분은
이번 양성 과정에서 만난 사이인가요?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낸 사이로 서로의 부합한 가치를 알아가던 중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께서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로소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시연이 종료되었다. 60줄의 내게는 운전면허 시험을 제외하곤 성인이 되어서 보았던 첫 시험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은 결과는 합격이다. 그렇게 우리는 협업 강사가 되었다. 3번의 도전, 그리고 처음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수강을 시작한 날부터 정확히 1년 5개월 만에 이뤄낸 우리 두 사람의 결실이자 노력의 훈장이었다. 변화. 협업 강사로서의 공식적인 자격을 취득한 이후 왕성한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금까지 내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보다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는 거다. 책의 지면을 여기까지 훑어오며 이미 눈치를 챈 분들도 있을 테지만 사실 처음 장애인권 강사가 되고자 했던 우리의 목표는 협업 강사로서의 완성이 아니었다. 물론 아닌 말로 무슨 놈의 근자감이었던지 처음 장애인권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때, 아니 시작을 하기도 전부터 웬 놈의 삐를 찾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인권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장애인권 교육이라는 주장을 펼쳐내긴 했었지만 솔직히 어느 정도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간주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짝꿍님도 나도 각자의 위치에서 조그마한 기반을 갖출 수 있기만을 바라며 시작한 일, 부딪혀온 길이었는데 막상 직접 마주해본 세상은 그런 우리를 비웃고 있었다. 적어도 오직 나의 상식선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것보다도 더 심한 사회의 불균형과 그에 따른 부조리를 내보이고 있었다. 말로는 무조건적인 동정과 시혜를 거부하고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차이일 뿐이라고 외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올바른 균형을 맞추려는 어떠한 고민과 노력조차 없이 조금만 더 무게를 실어달라고, 우리 쪽이 무거운 게 당연하다고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형국에 어찌 통합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장애의 유무를 떠나 인권,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들을 말하고 그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두 함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자는 자리에 장애인이라서 되고 비장애인이라서 안 된다는 그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황당무계한 말인가 말이다. 이는 인권 강사로서도 일부 한간에서 말하는 자신들의 편의를 합리화시키려 협업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도 아닌 나 역시 벌써 30년, 때론 땅을 치고 뒹굴며 죄 없는 내 몽뚱아리를 짓이기며 도대체 왜 나냐고 울부짖는 장애인 당사자 중 한 명이기에 가감없이 힘주어 할 수 있는 말이리라. 아무튼 이제는 더 마음껏 이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합리적인 이름도 찾았겠다. 더 열심히 하고 싶었다.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을지라도 더 이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서 도움을 주고받는, 보조를 하고 받는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닌 동료, 친구, 사람으로서의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평적인 관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 막연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는 확실한 기회로 삼고 싶었다. 물론 이런 나의 목표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압도적 수치로 장애인 당사자인 이소나를 먼저 찾고 우선시하는 교육 의뢰처들의 1인 강사료만을 받아가면서도 꿋꿋이 저희의 교육은 2인 강사가 진행하는
협업교육 형태입니다 하며 동행한 짝꿍님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싸늘한 표정. 마치 그림자를 보기라도 하는 듯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을 마주할 때면 화가 난다. 1인을 요청했는데 2인을 마주했을 때 하는 바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춰내지 않을 수가 있는지 어이를 상실하는 경험을 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분명 사회는 그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아무리 사전에 2인 강사의 출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할지라도 막상 사람을 마주하고 보니 더욱 차오르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을 드러내다가도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의 진심을 건네받기라도 한 것인지 쉬는 시간이 되자 1인 강사용으로만 지급되는 물 한 병에 한 병을 쓱 추가해 주기도 하고, 두 분을 모셔놓고도 강사료는 한 번밖에 지급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막을 다 알고 교육에 대한 의뢰를 수락한 우리보다도 더 민망해 어쩔 줄 몰라 하던 기관이었는데 이번에도 두 분이 오시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1인 플러스 알파의 강사료를 설정해 재출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두 사람을 통해 정말 함께함의 의미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스며들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적인 변화들이 아닐까? 물론 우리 두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맛보게 된 데에는,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올해도 열심히를 외치며 인권 강사로서의 강렬한 부스터 엔진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는 데에는 우리 두 사람의 3~4번 중증 장애인, 비장애인 협업 강사 양성 과정의 교육기관이 되어준 곳이자 2021년 현재까지 우리 두 사람이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소속기관이 되어주는 나야 장애인권 교육센터의 무궁한 공이 서려 있는 덕분임을 안다. 앞서 한 차례 언급한 바대로 중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협업교육의 공식적인 인정 범위는 법정 의무 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국한된데도 불구하고 형태를 가리지 않는 교육의 연계로 우리의 역량을 펼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두 분은 한 팀으로 움직이는 협업 강사분들이세요. 강사를 배정하는 기관 측에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부담이 가는 일임에도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우리 두 사람의 교육 형태를 소개하고 가급적 1인 플러스 알파의 강사료가 책정되도록 하는 등 힘 닿는 대로 협업의 가치를 알리는 우리 두 사람의 행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우리의 일터, 소중한 공동체 나야 장애인권 교육센터에 이 지면을 빌어 소박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마음 2개.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 이유나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어쩐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동화되지 못한 채 사회적 약자, 소수자란 이름 하나로 늘 수직관계가 되어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쩌면 원래 그렇다 무심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쩔 수 없다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까지는 세상이 심어놓은 한계를 수용하며 생긴 일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3가지 이유를 들며 지나보내 버린 지금 이 시간에도 앞선 마음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아 하고 무릎을 치는 지침서가 되어주기를. 이 글을 통해 모아진 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계기가 되어 장애의 유무를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는
수평적 관계를 고민하는 변화의 바람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 두 사람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일 것이다. 언뜻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사소한 우리 둘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로 용기를 낸 이유일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비록 동상이몽이었을지라도 결국은 함께 행복하기를 바랐던 우리 둘의 마음처럼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일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둘의 마음일 것이다. 이제는 당당히 말하며 살기로 했다. 이소나, 이옥재, 지음. 출판사 좋은 땅. 3번. 장애인권도 아니야. 노인인권은 더 아니야. 계속되는 시도와 도전, 그리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듭 맛보는 실패에 진짜 안 되는 건가? 머릿속에 자꾸만 포기라는 단어가 들락거렸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사람이 참 간사하다는 말을 하나보다. 처음 짝꿍님에게 장애인권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제안을 마음먹을 때만 해도 분명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과정만으로도 더없이 값진 소득이 될 거라고 했으면서 이제와 발길을 돌리려고 보니 왠지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 체력이 아까웠다. 아니 그보다도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꿈 같은 일이긴 하지만 꿈이 아닌 엄연한 현실에 이미 한번 나란히 경험한 출강의 기회는 어쩐지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의 신호인 것만 같아 애가 탔다. 그렇다고 그 느낌만으로 벌써 몇 달째 진전이 없이 하고 있는 나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자니 이젠 정말 지친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갈팡질팡 무어라 딱 결단을 내리지도 못한 채 극심한 내적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던 순간 카톡. 수천 번의 들숨 날숨으로만 가득 찼던 정막을 깨는 한 통의 메시지 수신음이 들렸다. 참여자 모집, 중증장애인, 비장애인, 협업 강사. 또 뭐야. 말했다시피 이 무렵에 나는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지닌 단체에는 죄다 가입을 하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일단은 뭐 하나라도 포착되는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때였기에 그에 따른 약간의 귀찮음이 수반되었는데 그 귀찮음이란 바로 단순 광고를 포함한 각 단체의 갖가지 홍보 메시지들을 나의 어떠한 필터링이나 선택적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100% 수신하게 되었다는 거다. 물론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지. 이러한 특권 덕분에 나의 수동적인 수집력으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를 갖고 열람한 그 문서들은 필요함보다 불필요함의 비중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기에 이번 역시 그런 맥락 중 하나일 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동동동동 내용이 뭐가 됐든 일단 그 메시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떠있을 스마트폰 상태 표시줄 속 알림이 신경 쓰여 대충 빨리 클릭하고 삭제를 해버리려던 찰나였다. 잠깐만, 이건 뭐지? 협업, 장애인, 비장애인? 터치스크린을 지그시 누른 내 손가락 사이로 언뜻 비추는 어딘가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 다시 한번 나의 눈을 잡아 끌었다. 협업?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그 협업?
지금껏 봐왔던 수십 개의 모집 공고글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익숙한 듯 익숙치 않은 단어들의 배열에 어안이 벙벙해진 나는 서둘러 국어사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헐, 맞단다. 내가 아는 그 협업의 뜻이 맞단다. 그러니까 무려 누구나 모두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함께 협력할 강사의 양성 과정을 개최하고 그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거다. 게다가 이런 어마무시한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최기관 역시 불과 몇 달 전 또다시 맨땅에 헤딩을 하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이런저런 문의를 하기까지 했던 것 중 한 군데였으니 이보다 더한 믿음직스러움이 또 어디 있겠는가. 비로소 모든 상황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고 나니 눈물이 났다. 물론 여전히 아직 뭐가 되기도 전에 설레발이라는 건 잘 알지만 처음 우리 두 사람이 장애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어쩐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싶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나의 이상을 현실에서 마주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겐 이미 위로였고 치유였다. 그렇게 훔쳐내던 한 줄기 눈물이 통곡이 되어서 혼자서 흐느끼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생각해보니 이렇게 울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상이 어떻다 현실이 어떻다 한들 일단은 늘상 붙어 있다가 오랜만에 떨어져 있는 짝꿍님이 수락을 해야 협업을 하든 협력을 하든 다시 뭐라도 도전을 해볼 일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민망했다. 여태까지 뭘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이미 2번의 도전에 2번의 실패와도 같은 결과를 이뤄냈는데 또 뭔가를 그것도 다시 공부부터 하자고 하면 나부터도 신물이 날 것 같았다. 아 미치겠네. 이번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지 이번만큼은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은 벌써 몇 번째 키패드 속 숫자들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평소 짝꿍님을 대하던 나답지 않게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또 하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하지만 결국 내 식대로 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어 보였다. 에라 모르겠다. 3~4번이라고 하지 뭐. 3~4번. 그래 3~4번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 아이고야 나도 참 노인 인권 강사 양성 과정에서의 끝을 선언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를 못 참고 다시 또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꼴이라니. 아무래도 어려서 안 한 공부복이 늙음하게 와장창 터진 모양이다. 모쪼록 3~4번이라는 짝꿍이의 꼬임에 넘어가 또 한 번.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진짜 마지막이라는 일념하에 하게 된 3번째 도전은 바로 중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으로 파트너가 되어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라는 중증 장애인, 비장애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협업 강사 양성 교육 과정이었다. 진짜 그런 양성 과정이 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아니 근데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몇 주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짝꿍이의 호들갑 섞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 믿을 수가 없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직업군의 시초라는 핵심 가치 아래 누구나라는 모집 공고상의 텍스트는 그냥 잘 포장된 예쁜 포장지였을 뿐 오로지 비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질문 한 번, 대답 한 번에 자유롭지 못했던 때가 불과 몇 개월 전 일인데 이건 뭐 세기가 바뀐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급반전의 전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나온 짧은 시간 동안 보고 겪은 일, 보고 들은 말들이 그리 적은 양은 아니어서인지 사실 신청한 교육의 첫 수강이 되어 교육이 진행될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마음 한편 끊임없이 생산되었던 설마의 개수는 가히
셀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도착한 교육 장소. 그런데 누구나라는 모집 글귀가 애석하게도 비장애인이라곤 나를 포함해 딸랑 2명뿐이던 몇 달 전의 첫 도전. 장애인권 강사 양성과정 교육대와는 달리 수강생으로 모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 보였다. 진짜 협업에 중점을 둔 강사 양성과정이 맞긴 맞나 보다. 웃음이 났다. 비록 협업 교육 형태의 인정 범위는 모든 장애인권 교육이 아닌 2018년 5월 29일부로 연 1회 1시간을 기준하여 법정 의무 교육의 추가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된 사업체 내 직장인 대상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한해서라지만 뭐가 됐든 일단은 짝꿍이의 바람과 소망 그리고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교육과정 개설 자체가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주 4회 총 3주간의 일정. 그 시간 동안 짝꿍이의 의지는 실로 대단했다. 이번에야말로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징조라고 우리 두 사람에게 찾아온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협업 교육이란 형태의 양성 과정이 생긴 것 자체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라고 3주간의 일정 내내 귀에서 피가 날 만큼 옆에서 듣고 있는 내가 그 레퍼토리를 다 외울 만큼 대내고 또 곱씹으며 평소에 몇 배로 주입시키던 그 비장함은 결국 모든 교육과정의 종료와 동시에 시연을 며칠 앞둔 짝꿍이를 응급실로 몰고 가는 과도한 열정이 되어 주었으니 말이다. 야, 이럴 거면 기업 대상 양성 과정은 그냥 포기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네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까지 우겨서 할 일이냐? 응급실에 동행했던 날 급한 대로 영양 수액을 한 대 맞고 와서도 여전히 해롱해롱. 좀채 회복세를 찾아가지 못하는 짝꿍이의 모습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폭풍 잔소리를 늘어놓긴 했지만 그런 짝꿍이의 영향 덕분이었을까? 지금 와서 이때의 시간을 다시 추억할 때면 아직도 와, 그때는 정말 피토할 만큼 힘들었지. 대단했어.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나 역시 힘겨움 속 혼신을 다하던 3주였다. 그렇게 또 한 번 펼쳐진 고군분투 속에서도 무사히 모든 과정에 대한 이수를 하고 나니 찾아온 대망의 참여자 시연 당일.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특성상 교육의 내용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이어간 15분가량의 시연을 끝내고 나니 나와 짝꿍이를 번갈아 가며 곧바로 심사위원들의 질문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소나 씨는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와 비교했을 때 말도 너무 잘하고 이 정도면 혼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협업 형태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역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만 믿는다. 협업 강사 양성 과정에서는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어김없이 당사자 우선주의가 내포된 질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일찌감치 탈락의 쓴 잔을 마실 채비를 하고 있었던 그때 옆자리 쟁쟁한 짝꿍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물론 그 당시 짝꿍이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해야 할 자리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짤막했던 짝꿍이와의 1차 면담 후 이제 내 차례. 앉아있던 3명 중 1명의 심사위원이 물었다. 이옥재 씨께서는 왜 장애인과 협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러닝메이트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러닝메이트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간인데 지금 5분이나 일찍 끝나버린 것 아시나요? 예정된 시연 순서가 변경되며 있었던 약간의 혼선 탓입니다. 현장에서의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던져진 즉석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답했던 각자의 대답들이 다소 만족스러웠던 걸까? 몇 초간의 침묵 후 다시 입을 연 한 심사위원이 이번에는 우리 두 사람을 향해 묻는다. 두 분은 이번 양성 과정에서 만난 사이인가요?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낸 사이로 서로의 부합한 가치를 알아가던 중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께서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로소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시연이 종료되었다. 60줄의 내게는 운전면허 시험을 제외하곤 성인이 되어서 보았던 첫 시험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은 결과는 합격이다. 그렇게 우리는 협업 강사가 되었다. 3번의 도전, 그리고 처음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수강을 시작한 날부터 정확히 1년 5개월 만에 이뤄낸 우리 두 사람의 결실이자 노력의 훈장이었다. 변화. 협업 강사로서의 공식적인 자격을 취득한 이후 왕성한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금까지 내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보다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는 거다. 책의 지면을 여기까지 훑어오며 이미 눈치를 챈 분들도 있을 테지만 사실 처음 장애인권 강사가 되고자 했던 우리의 목표는 협업 강사로서의 완성이 아니었다. 물론 아닌 말로 무슨 놈의 근자감이었던지 처음 장애인권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때, 아니 시작을 하기도 전부터 웬 놈의 삐를 찾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인권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장애인권 교육이라는 주장을 펼쳐내긴 했었지만 솔직히 어느 정도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간주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짝꿍님도 나도 각자의 위치에서 조그마한 기반을 갖출 수 있기만을 바라며 시작한 일, 부딪혀온 길이었는데 막상 직접 마주해본 세상은 그런 우리를 비웃고 있었다. 적어도 오직 나의 상식선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것보다도 더 심한 사회의 불균형과 그에 따른 부조리를 내보이고 있었다. 말로는 무조건적인 동정과 시혜를 거부하고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차이일 뿐이라고 외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올바른 균형을 맞추려는 어떠한 고민과 노력조차 없이 조금만 더 무게를 실어달라고, 우리 쪽이 무거운 게 당연하다고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형국에 어찌 통합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장애의 유무를 떠나 인권,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들을 말하고 그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두 함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자는 자리에 장애인이라서 되고 비장애인이라서 안 된다는 그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황당무계한 말인가 말이다. 이는 인권 강사로서도 일부 한간에서 말하는 자신들의 편의를 합리화시키려 협업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도 아닌 나 역시 벌써 30년, 때론 땅을 치고 뒹굴며 죄 없는 내 몽뚱아리를 짓이기며 도대체 왜 나냐고 울부짖는 장애인 당사자 중 한 명이기에 가감없이 힘주어 할 수 있는 말이리라. 아무튼 이제는 더 마음껏 이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합리적인 이름도 찾았겠다. 더 열심히 하고 싶었다.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을지라도 더 이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서 도움을 주고받는, 보조를 하고 받는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닌 동료, 친구, 사람으로서의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평적인 관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 막연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는 확실한 기회로 삼고 싶었다. 물론
이런 나의 목표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압도적 수치로 장애인 당사자인 이소나를 먼저 찾고 우선시하는 교육 의뢰처들의 1인 강사료만을 받아가면서도 꿋꿋이 저희의 교육은 2인 강사가 진행하는 협업교육 형태입니다 하며 동행한 짝꿍님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싸늘한 표정. 마치 그림자를 보기라도 하는 듯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을 마주할 때면 화가 난다. 1인을 요청했는데 2인을 마주했을 때는 바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춰내지 않을 수가 있는지 어이를 상실하는 경험을 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분명 사회는 그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아무리 사전에 2인 강사의 출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할지라도 막상 사람을 마주하고 보니 더욱 차오르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을 드러내다가도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의 진심을 건네받기라도 한 것인지 쉬는 시간이 되자 1인 강사용으로만 지급되는 물 한 병에 한 병을 쓱 추가해 주기도 하고 두 분을 모셔놓고도 강사료는 한 번밖에 지급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막을 다 알고 교육에 대한 의뢰를 수락한 우리보다도 더 민망해 어쩔 줄 몰라 하던 기관이었는데 이번에도 두 분이 오시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1인 플러스 알파의 강사료를 설정해 재출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두 사람을 통해 정말 함께함의 의미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스며들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적인 변화들이 아닐까? 물론 우리 두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맛보게 된 데에는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올해도 열심히를 외치며 인권 강사로서의 강렬한 부스터 엔진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는 데에는 우리 두 사람의 3-4번 중증 장애인, 비장애인 협업 강사 양성 과정의 교육기관이 되어준 곳이자 2021년 현재까지 우리 두 사람이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소속기관이 되어주는 나야 장애인권 교육센터의 무궁한 공이 서려 있는 덕분임을 안다. 앞서 한 차례 언급한 바대로 중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협업교육의 공식적인 인정 범위는 법정 의무 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국한된 데도 불구하고 형태를 가리지 않는 교육의 연계로 우리의 역량을 펼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두 분은 한 팀으로 움직이는 협업 강사분들이세요. 강사를 배정하는 기관 측에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부담이 가는 일임에도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우리 두 사람의 교육 형태를 소개하고 가급적 1인 플러스 알파의 강사료가 책정되도록 하는 등 힘 닿는 대로 협업의 가치를 알리는 우리 두 사람의 행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우리의 일터, 소중한 공동체 나야 장애인권 교육센터에 이 지면을 빌어 소박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42개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 이유나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어쩐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동화되지 못한 채 사회적 약자, 소수자란 이름 하나로 늘 수직관계가 되어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쩌면 원래 그렇다 무심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쩔 수 없다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까지는 세상이 심어놓은 한계를 수용하며 생긴 일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지나보내버린 지금 이 시간에도 앞선 마음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아 하고 무릎을 치는 지침서가 되어주기를.
이 글을 통해 모아진 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계기가 되어 장애의 유무를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는 수평적 관계를 고민하는 변화의 바람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 두 사람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일 것이다. 언뜻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사소한 우리 둘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로 용기를 낸 이유일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비록 동상이몽이었을지라도 결국은 함께 행복하기를 바랐던 우리 둘의 마음처럼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일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둘의 마음일 것이다.